지금부터 이제 단일행, 작업을 하면 행마다 가져와서 한 개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하는 이제 함수를 한번 볼 텐데요. 그 함수라고 할 때는 여기 어떤 객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객체 안에 있는 것은 이 함수 이름 앞에 점 다음에 뭐라고 앞에 나오면 이제 객체라고 얘기하고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럴 때는 이제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한 개 딸랑 쓰는 것을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함수라고 얘기를 해서 사용하고요. 자바는 웬만하면 클래스 안에다 선언해서 쓰시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다 메소드라고, 웬만하면 다 메소드라고 지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정을 하시게 되고, 이런 그 오라클 같은 거 처리하실 때는, 오라클은 오라클 안에 따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함수다, 함수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lect emp, select 뭐 ename 이름을 출력하는데 emp를 출력하자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원본 데이터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맨 앞자리를 대문자, 그 뒤에 있는 자리는 소문자로 만들어 보자가 여기 보면 init cap이라고 합니다. init cap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초기에 있는 숫자를 이제 캡션을 해서 대문자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시면 바로 init cap에서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이때 앞에 합자 대문자고 뒤에 있는 소문자인 걸 볼 수가 있으신데요. 이때 이름이 그냥 이제 init cap, ename 해가지고 그대로 나오시게 됩니다. 되시겠죠?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항목 이름으로 사용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있는 거다, 첫 번째 있는 걸 불러오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다 쓸 수 있긴 한데 여기가 알리어스 같은 걸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칸 띄고 뭐 이 네임이라고 쓰시면 뒤에 나온 것은 이제 알리어스입니다. 요게 내가 찾는 거고요. 요게 이제 컬럼이죠. 이 네임이 컬럼, 그 뒤에 있는 거는 알리어스. 그것만 쓰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네임이라는 항목 이름으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네임. 찾아갈 때 다른 이름으로 찾아갈 때 이네임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로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로열이라고 함수는 모든 걸 소문자로 만드세요. 밑에 쪽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자, 올 소문자. 이게 모든 이름을 소문자로 다 출력하는 거는 로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인 거는 위로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upper,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네임을 가지고 이게 원본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원본 데이터를 upper라는 함수 안쪽에다가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가로 열고 하다가 어떤 기능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가로 열고 하다가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서 이 네임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막 짜져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한 개 한 개 한 개 꺼내서 이거 꺼내가지고 대문자 만들고 이거 꺼내고 대문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공백이 있는 문자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백이 있는 문자는 지금 여기 요 항목 자체가 이름이 적기 때문에 여기 공백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항목 이름을 썼고요. 되시겠죠? 항목 이름을 쓰셨고 공백은 그대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이 공백에 해당이 되십니다. 되시겠죠? 근데 왼쪽 공백을 없애보자. 그래서 그 L 트림, 레프트 트림, 트림이 제거하다 이런 뜻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을 공백을 없애고 없어졌죠. 여기에 있는 것은 남게 됩니다. 지금 제목에 해당되는 것보다 데이터 빈 공간에 대한 더 크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R트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는 right 트림을 의미하고요. 오른쪽 공백을 제거합니다. 오른쪽 공백이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이제 공백을 두 개를 제거할 건데 공백을 두 개를 제거하면 테스트라는 데이터가 그 제목에 해당되는 이 큰 길이보다 더 적게 됩니다. 그러면 공백인지 아니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괄호고 대괄호를 집어넣는 걸로 아시겠죠? 집어넣어서 이 안에 트림을 이용해서 왼쪽 공백과 오른쪽 공백을 동시에 제거합니다. 여기와 여기를 제거하는데 중간에 있는 이런 공백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해보자 쓰시면, 이 트립이라는 걸 많이 쓰시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대괄호과 대괄호 사이에 바짝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공백이 다 없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네, 공백이 있었던 걸 다 없앴고요. 이렇게 해서 LTE까지. 여기까지 한 게 이제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예, 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서브스트링도 있네요. 서브스트링, 알패드, 엘패드 여기까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리프레스도 문자이네요. 자, 서브스트링은 부분이다. 부분. 2인의 부분인데 여기 시작 번호입니다. 첫 번째 위치하고 저희가 킹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ing 써져 있으면 킹이라는 데가 1번입니다. 여기 1번. 위치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1번. 됐나요? 그리고 글자 수는 3개를 가져라. 그래서 1개, 2개, 3개를 의미합니다. 되셨죠? 의미를 해서 KIN까지만 가져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맨 앞에 있는 세 글자만 쭉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이름을 세 자리만 출력을 해보자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고 네 자리만 출력하다 그럴 때는 3을 4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원들의 이름을 8자리에 맞추고 부족한 글자 수를 오른쪽에 별표로 채워주세요. 오른쪽으로 별표를 채워주세요. 오른쪽이니까 right입니다. right. 되셨나요? right. 이게 R이죠. R, 패드. 썼고요. 이게 원래의 데이터. 몇 자리에 맞추라고요? 8자리에 맞춘다. 이 8자리에 맞춘다. 되시겠죠? 되나요? 8자리에 맞추고 부족한 거를 뭐로 채워요? 별표를 채운다. 별표를 여기다 씁니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그러면 8자리에 맞춰주고요.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시면 모든 이름을 8자리에 다 맞춰줍니다. 이게 전부 다 8자리에 맞춘 거고요. 되셨죠? 부족한 만큼 여기 맨 킹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개가 부족하죠? 별표를 하나, 둘, 셋, 4개를 채운 거죠. 되셨죠? 부족한 별표를 채운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으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사원 이름을 8자리에 맞추고 8자리에 맞추는 거는 동일하신데요. 그 4자리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 4자리는 별표를 출력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원 이름을 8자리에 맞춰요. 맞추고 사원 이름은 4자리만 출력이 되고 사원 이름 4자리 출력하고 나머지는 별표를 출력해보자. 그 4자리를 출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8자리는 오른쪽에 비어있는 거를 4자리를 별표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점이 있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는 글자 수를 4자리에 맞추지 않고 그냥 글자를 다 출력하죠. 그런데 지금은 글자 수를 이렇게 출력을 다 하고 이게 S 이렇게 삐져나온 것도 다 별표로 처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네? 그러기 위해서 서브스트링으로 4자리를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서브스트링으로 4자리를 맨 처음 거부터 4자리 가져오는 거를 먼저 만들고요. 되시겠죠? 이거를 원본으로 다시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이거를 원본으로 해서 다시 8자리에 맞추는데 비어있는 거는 별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알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함수 안에 함수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이런 케이스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시면 먼저 4자리에 해당되는 걸 찾아옵니다. 찾아왔죠? 그리고 그 8자리에 맞춰서 별표를 집어넣습니다. 되시겠죠?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사업용 중에서 A를 별표로 바꿔보자. 이렇게 쓰시는데 그럼 이제 A, 이게 원래 원본이고요. 얘가 찾는 겁니다. 찾는 거. A를 찾자. A를 찾아서 이게 A입니다. 별표로 바꾸자. 바꾸려고 하는 거라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함수명은 바꾸자는 이름의 replace 쓰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럼 A라가 나오는 곳에다가 별표를 한번 붙여서 작성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기가 블랭크의 A죠. 여기는 알렌, 워드, 마틴, 클라, 여기는 아담, A입니다. A, 제임스, 여기 A죠. A로 나온 것은 전부 별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별표 바꾸셨고요. 이런 걸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줄바꿈하시오 이런 게 이제 작업단에서 역슬래시N 이런 코드에 해당이 있는데 역슬래시N이 나오면 줄바꿈에서 나오면 이제 HTML에서는 그거를 이제 BR 태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에서 역슬래시N 이렇게 나온 거를 HTML에서는 BR로 바꾸시오. 뭐 이런 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럴 때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쓰시는데 이거는 이제 고정된 문자로 바꾸는 건데 여기가 몇 번째 있는 거 여기는 가변형이죠. 숫자가 자꾸 바뀝니다. 처리를 하시면 원래 있는 건 2네임이고요. 여기는 두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두 글자. 두 번째부터 두 글자. 두 번째 하나 둘 여기 두 번째죠. 두 번째부터 두 글자 여기 있죠.
두 글자와 같은, 그러니까 IN과 같은 글자를 별 두 개로 바꾼다. 지금 요거 두 개로 바꾸겠죠? 됐습니까? 네, 바꾸시게 되고,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두 글자에 두 글자니까 ON이라는 것을 이 중에 ON이 있으면 별표를 바뀐다. 이게 얘도 바뀌죠? 되셨나요? 그런데 중간에 포드인데 여기 OR이라고 또 있다. OR이라고 또 있으시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OR이랑 같은 글자를 다 찾아서 별표 두 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다행히 거기에 있는 글자가 뒤에 있는 글자랑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가려졌죠? 이렇게 해서 가렸습니다. 됐나요? 원하는 전화번호 뒷자리만 보이게 하고 뭐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안 보이게 할 때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예. 중간 번호는 별표 처리하고 맨 끝에 번호만 이렇게 나오게 해서 뭐 고객님의 신원을 확인할 때 맨 뒤에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다 주면 좀 그러니까 아시죠? 이럴 때 이제 저희가 010 다시 6324 다시 6324 다시 그다음에 다시 58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만 보여주고 요거를 없애자. 그러면은 1, 2, 3, 4, 5번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5,4. 4를 뭘로 바꿔요? 별표로 바꾸자. 얘는 서브스트링. 되셨나요? 별표 4개로 바꾸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전화번호 요거는 전부 다 별표가 돼버리고 요거만 보이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의 정보를 확인할 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에 문제가 생기죠. 이해가시죠? 네, 그런 걸 처리하실 때 쓸만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문자입니다. 문자열에 대한 이제 그 단일행 함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날짜입니다. 날짜. 그래서 마지막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짜를 출력하세요. 이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월입니다. 2월. 2월에 해당되는. 그러면 이제 2월을 뭘 계산해야 된다고요? 윤년을 계산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그 첫 번째는 last day에서 sys date 현재 날짜가 2월이면 2월의 맨 마지막 날짜를 구해줘 라고 함수를 쓰시면 맨 마지막 날짜가 구해집니다. 지금은 4월인데요. 4월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해 보시면 4월은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이 마지막 날인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나요? 예,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은 현재 다음 달을 구하는 겁니다. 현재 달 말고요. 다음 달의 1일, 그러니까 5월 1일을 구하신 다음에 빼기 1을 하시면 4월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렇나요? 그래서 last day라는 함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함수가 없으면 지금 현재 달이 4월인데요. 4월 10일인데 4월 10일 중에서 5월 달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죠? 현재 달에서 5월 달, 바로 다음 달에 1일을 구해놓고요. 거기다 빼기 1을 하시면 마지막 날이 돼서 이게 4월 30일이 됩니다. 되겠나요?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데서는 이런 라스트 데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다음 달의 마지막 날, 그 첫날, 마지막에 아니라 첫날을 구하시고 그 첫날에서 빼기 1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되시겠죠? 되나요? 예, 이렇게 해서 쓰시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날은 4월 30일. 자, 라스트 데이에서 얘를 이제 그 DD 썼는데 현재 날만 구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날짜를 구하자. 지금 여기는 연, 월, 일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연, 월, 일이 포함되어 있죠. 이 때문에 날짜를 구하려면 여기 toStr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날짜 형식이 DD가 날입니다. 날. 되셨죠? 예, DD. 그래서 만약에 월을 구하자. 그러면 MM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MM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DD 해당대상 구하셨으니까 여기 30이라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의 마지막은 30일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날짜는 시스테이트로 구하시는데 저희가 날짜 형식에 맞춰서 문자열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 캐릭터 이런 문자열로 바꿨는데 여기 투 캐릭터로 쓰셨죠? 문자열로 변경해 주세요. 이런 거 쓰셨는데 자바간에서 저희가 자바를 하시면서
날짜형을 만들 때 이렇게 write date를 그 데이트로 안 하고 스트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력하고 마는데 날짜가 길게 나오면 좀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형식의 구미에 맞게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쓰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화면에 표시할 때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형식으로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자바에서 데이트 타입은 자바 유틸의 데이트와 자바 SQL의 데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랑 연결해서 쓰는 거는 SQL의 데이트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적으로는 데이트는 날짜를 주시면 DB 유틸의 데이트를 사용하십니다. 아시겠죠? 형식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캐스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됐나요? 캐스팅 과정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뒤로 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프링에서 마이바티스 같은 거 처리하시면 이게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데이트 형식으로 하시고요. 지금은 스트링 형식으로 만드시는 걸로 이렇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날짜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날짜형으로 만드시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날짜형으로 만드시면 날짜 계산이 안 됩니다. 날짜 계산. 아시겠죠? 얘는 문자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짜 계산이 안 되므로 다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날짜형으로 만들어줘야 날짜 계산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못하도록 만드는 대신에 데이터를 단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시만 하려면 toString에서 내가 구미에 맞는 형식을 연 4자리, 대시, 월 2자리, 그 다음에 일 2자리로 출력을 해라.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그 형식에 맞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연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를 형식에 맞게 잘 출력할 수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24시간이 지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냐? 24시간. 여기 보니까 여기 7이라고 써있는데 7은 이제 24시간 곱하기 7. 한 7일이 지난 이렇게 되고요. 1 쓰시면 24시간이 지난 겁니다. 지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여기 현재 날짜는 4월 10일인데 24시간이 지나면 4월 11일로 지나죠. 요거는 시간이 안 보여서 그런데 시간과 함께 쓰도록 투 캐릭터를 써보시면 이제 여기가 24시간이 딱 지난 숫자로 이제 표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죠? 예, 되시고 그 날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쭉 한번 테스팅을 해보셨고요. 대시만 되는 게 아니라 대시로 해서 될 때는 저희가 대시로 일자에 표시가 되고 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점 되시겠죠? 점을 쓰고 YY를 쓸 때는 세 개를 쓰면 이렇게 세 자리가 나오고 두 개로 쓰면 두 자리가 나오고 119 이런 식으로 네 자리를 쓰면 네 개가 나옵니다. 네 개를 쓰면 네 개가 나오게 되고요. 되시겠죠? 네 개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연내 해당되는 것만 그렇고요. 그 게시판에서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이런 걸 응용하신 게 게시판 리스트인데요. 라이트 데이터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열을 받으시면 시분초까지 전부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출력하시면 여기에 나온 것은 이렇게 슬래시로 깔끔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 이 안에 시간 데이터들이 그 표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SQL 디벨로퍼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바로 실행해 보시면 연월일 시분초 100분의 1초까지 다 나옵니다. 그죠? 되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라이트 데이터를 이렇게 to 캐릭터를 이용해서 YY는 다시 MN 다시 DD로 변형해서 쓰자라고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 형태대로 잘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걸 쓰면 이게 컬럼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불러올 수는 없어서 1, 2, 3, 4 네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되시겠죠? 그래서 붙여주는 게 알렸습니다. 알렸어. 얘는 별칭. 얘가 컬럼. 얘는 함수 처리를 한 거. 함수 처리를 할 때 불러올 얘는 알렸어. 별칭인 거고요. 되시겠죠? 이거를 제목줄로 쓰고 제목줄에 썼다는 얘기는 얘 이름으로 불러갈 수 있다. 데이터를.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외부에 부를 때는 write 데이터. 얘로 부르고요. 얘가 컬럼이로. 데이터 불러 실제적으로 DB에서 불러서 사용할 때는 write 데이터. 얘는 외부에서 불러갈 때는 write 데이터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얘가 컬럼, 얘가 알렸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형을 써보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날짜형을 집어넣을 때 날짜 계산이나 이렇게 쓰실 때 그
이 날짜 형식에서 쓰려면 to 언더바 date를 쓰셔야 되는데 to 언더바 date를 쓰셔야 되는데 to 언더바 date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날짜형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는 뭐 인용버 찍어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뒤에가 지금 나오시니까 있죠? 내가 add month나 이런 거 쓰시면서 인용을 찍으면 날짜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날짜랑 연관 있는 함수나 연산자를 쓰시게 되면 날짜형으로 바뀝니다. 자동적으로. 아시겠죠? 단 날짜 형식에 맞아야 한다. 되셨나요? 네,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는 이제 그 묵시적 형변화. 내가 선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형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숫자를 하실 때는 많이 쓰는 게 반올림, 그 다음에 버림, 그 다음에 올림. 이렇게 되고요. 반올림, 버림, 올림을 하는 함수, 라운드고요. 라운드 쓰시면 이게 숫자예요. 소점이 있는 숫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자. 두 자리까지 표시하자. 그럼 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 버림은 여기가 그 원래 데이터고요. 두 자리까지 표시하자. 이렇게 되고 두 자리 이후에 세 자리에서 버림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되셨고 트렁크 버림 됐고요. 쉘은 올리면 되죠. 소점이 있으면 올리라. 쉘은 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리긴 올리는데 정수만 표시가 됩니다. 정수. 되셨나요? 정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1, 2, 3, 4.5로 만들고 되셨죠? 점이 여기 있는 걸로 만듭니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하시면 1, 2, 3, 4, 1234.5가 되는 거죠. 됐나요? 쉐를 하면 여기서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13.5 이렇게 되시고요. 되었으면 다시 나누기를 해서 여기에 있는 소점이 이건 없어지고요. 얘가 5로 바뀌고요. 여기 소점을 다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기 2 하시면 이쪽으로 올라가죠. 되겠죠? 곱하기 100과 나누기 100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실행해 보시면 12.35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답을 알아낼 수 있으십니다. 되겠죠? 이렇게 되시고 날짜형 관련 함수 있습니다. 날짜형 관련 함수는 이제 add month 달을 이제 구하자. 이제 6개월을 더해보자. 이게 지금 그 문자열이지만 인용 못 찍었으니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지만 날짜형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날짜 계산하는 함수를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변환해줘요? 날짜형으로 변환해줘요. 그리고 add month니까 6개월을 더하는 거죠. 더해서 쓰시면 지금 3월 15일에 6개월 지난 것은 9월 15일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툭 캐릭터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이거 아니라 라운드를 이용해서 반올림이죠. 라운드를 해서 반올림 하시고 어떻게 됐냐? 실행해 보시면 지금 그 5호기 때문에 4월 11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18분입니다. 아시겠죠? 오전 같으면 반올림을 하면 이게 없어지겠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버림도 있는데요. 트렁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버림이 됩니다. 그래서 버림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여기 시간 영향력으로 채워지고 현재 날짜가 그대로 존속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며칠 남았는지 성탄절까지 며칠 남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려면 트렁이 있고 CL인데 CL은 이제 이렇게 사용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썼는데 트렁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반올림이 돼서 반올림 된 것을 버림이 돼서 버림을 한 다음에 빼기를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그 내일 날짜가 며칠 남았지? 0일 남았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맞죠? 내일 날짜 며칠 남았지? 그래서 그 CL을 이용해서 올림을 해서 1이 남았구나 이런 게 맞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는 트렁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계산착으로 트렁을 설명해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CL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되겠죠? CL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탄절은 12월 25일이니까 12월 25일 이렇게 계산해서 실행하시면 현재 날짜까지 259일 남았습니다. 예, 조금만 참으시면 성탄절이죠. 성탄절 됩니다. 그리고 캐스팅 중에서 이렇게 to date, to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그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날짜로 좀 변환시켜 주세요. 이 명시적 형변환이고요. 되시겠죠? 예, 트렁은 숫자를 이제 반올림하거나 이럴 때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to date를 위해서 저희가 형변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명시적 형변화 말고 무시적 형변화 중에서 이렇게 해서 2 더하기 2라고 썼는데 오라클에서는 더하기를 문자 이음 표시로 하지 않습니다. 자바에서만 이어붙이자 이런 뜻이죠. 오라클에서는 짝대기 2개 씁니다. 5와 2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되시겠죠? 예, 요거는 산술절 연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때 이게 이용 못 찍은 게 2이지만 산술 연산을 해서 4로 해서 결과를 내줍니다. 되시겠죠? 예, 산술 연산에 관련된 거고요. 얘를 문자열이 왔다 그래도 이게 숫자 형식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산술 연산을 그대로 진행해 줍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결과를 내준다. 이게 이제 무시적 형변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